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사건 사고를 다루는 GMB 이슈 홍정기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시는 또 발로 뛰는 기자 이종효 건강일보 기자를 모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네. 요즘 익산에 좀 희자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 이 기자님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장이 여직원과 불륜 사건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을 보자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 중에 이제 피해자 측, 그러니까 그 여직원의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이제 제보 전화를 받아가지고 만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익산시에 그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이제 관변단체, 그 단체의 장과 그 단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여직원과 어떤 그 문제가 자기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제 그 가정 파탄에 지경까지 이르렀다. 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가 탐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인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이었었고요.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확실히 그 부분이 팩트라는 걸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기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네. 예, 이 양쪽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하신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 피의자, 네. 그 남편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 네. 지금 상대에서는 자꾸 아니다고 한다는데 네네. 뭐 들어보니까 뭐 모텔에까지 드나드는 여러 번의 정황을 지금 보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네네네. 뭐 맞습니다. 모텔은 그럼 왜 아무 서로 관계가 없었는데 네. 드나들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상 그 이제 법정까지 가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표현을 이제 그 피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체장이라는 분이 7순이 넘은 고령이세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심장 관련 질환이 있었는데 심장 발작 증세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약을 복용 중이라고는 하시는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여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이제 그 발작 증세가 와서 잠시 쉬면 나을 수도 있다.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데 그 어디로 출장을 다녀오다가 그 발작 증세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기지를 발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에 있는 그 무인텔로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 가지고 쉬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해가지고 모텔을 들어갔었다고 하네요. 그 아마 사전에 본인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응급약을 가지고 다니던가 또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후송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위급 상황이 되면은 모텔에 가서 쉬고 나오면은 그냥 낫는 것으로 봐도 되겠는지요? 네, 그런 부분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런 부분도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 네. 얼마 전에 저도 시청 주변을 좀 지나다 보니까 피의자 측 그러니까 남편이 네. 시청 앞에서 뭐 프랜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거 봤어요. 네네. 그 내용은 또 뭔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제3자 아니면 그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뭐 설마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언론 쪽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단체장 측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익산시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 가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 설마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그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니까 그 당일날 취재 기자들은 수명이 나오셨었는데 실제로 보도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20명 기자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취재해서 보도가 된 언론이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전북건강일보 한 곳밖에 없다라고
20분은 뭐 들어 나오셨어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기자단 쪽 측에서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배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차 나왔던, 취재차 나왔던 기자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도는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건을 좀 들여다보니까 요즘 그 마동 주공 1단지 지역 그 주택조합이 아마 그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네. 사건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인가요, 그게? 일반 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 조합원들까지 포함해서 약 400여 명이 약 100억 이상의 손실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좀 어떻게 된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그 주택 사업의 유형이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해당이 이제 아파트 쪽이라 성향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재건축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지역주택조합 그 업무 대행사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야기된 사건인데요. 초시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뤄왔던 내용인데 실적으로 이제 그 양 두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및 정비왕정법이라 도정법이라고 하죠. 그런 법령이 서로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적용을 받는데요. 이 초기 업무대행사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피해자들 현재 가입비를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일반인들한테 가입비를 받아가지고 조합원을 가입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입비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성격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짓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게끔 그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조합 추진이나 아니면 업무 대행사에서 모두 탕진을 했다, 인출을 해서 이게 이제 팩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탕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탕진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큰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이 100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사실상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업무 대행사 측이나 조합 추진위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최근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익산시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시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맡겨졌던 그 투자 신탁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금을 동결을 했고요. 통장. 그 다음에 거기서 그동안 입출입 내용 상세 명세서를 받아보니 실적으로 이면 통장을 통해가지고 인출을 해가지고 100억여 원이 넘는 돈 중에 지금 한 2,50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수사기관에 현재 배임 및 횡령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까지 들 때까지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는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령상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그 행정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차례에 거쳐서 그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에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실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게 그 피해자 측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움직였다라고 하지만은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주택 조합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게끔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사업 단체인지라 시에서 그 단체를 관리 감독할 어떤 의무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법령상 없어가지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쪽에 권고 형식으로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마동 주공 1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재건축
그 조합이 아님에도 재건축인 거냐 마냥 그 광고를 막 이렇게 내고 가입을 피해서 그 조합원들에게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발생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 피해 센터 운영과 재건축이 아닌 지역조합 주택조합임을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향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랬죠? 네,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 조합원들이나 이 지금 피해자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의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차상에 현재 그 주무부서인 주택가와 피해자들이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과 통해 가지고 탄원서하고 그 진정서를 한 초기에 한 20여 분 정도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익산시 그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제 법적인 어떤 대응 방법을 모색 중이고요. 기자회견 이후에 정원을 익산시장을 만나서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 쉽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익산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정원을 시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취해진 조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탁사 자금 동결하고 그 다음에 17일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익산시가 익산경찰서에 사실상 배임 및 횡령을 업무대행사 및 조합 추진위를 현재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 주택조합에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 투자를 했던 조합원들에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전혀 없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제가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주택 조합이나 분양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관계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 관리 통장에 자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권한 확보가 중요하겠죠.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가진 그 권한을 가지고 현재 그 주체인 업무 대행사라든지 조합 추진위원장이 어떤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환수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그 투자자들에게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참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익산시의 그 금전적인 피해 100억여 원, 1인당 2,500에서 3천만 원이라는 금전적인 피해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익산 시민이 400여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라는 게 상당히 그분들에서는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병을 앓고 계셨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던 어떤 조합원께서 얼마 전에 또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네. 이만한 그 조합원들이 움직임이 있고 또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런 피해액이 좀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계속 취재를 해 주시고 네.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는 지금 요즘 익산시 소상공인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네. 참 웃지 못할 또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어요. 네. 그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에 그 익산에 있는 모 방역 업체 직원이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가지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 사건이 좀 어떤 사건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어제 제가 다른 건을 가지고 취재를 들어갔다가 제보를 통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긴 한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모든 국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익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정부에서 아까 방역물품 지원 제도를 만들어 정책적으로 지금 지방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총 예산이 익산시 알아본 결과 5억 7천 정도, 약 6천 명 정도, 6천 곳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인데 최대 맥시멈으로 금액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선 결제 후 지급입니다. 쉽게 보면 방역 물품을 소상공인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행정관청이나 그 절차상의 어떤 내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한 업자가 미리 정보를 듣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야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업자가 지금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원의 어떤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제 이분은 그 이제 주인분인데 그분은 이제 다른 차 이제 외부에 있는 상태고 직원이 그 매장에 있을 때 그 영업사원 업체 사람이 찾아왔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에서 아니면 공무원에서 시청에서 나왔는데 이번 물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물품을 구입을 하고 영수증만 제출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업자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살까 말까 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필요 없으면 굳이 내가 뭐 인근에 뭐 상점에 가서 마스크나 이런 거 사면 되지 굳이 그 다량의 어떤 제품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 시청이란 공무원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앞세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구입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이나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품을 구입을 해라. 두 번째는 카드 체크기를 가져와서 결제를 받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주가 지나도록 그 결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도록 물품을 안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무원 사칭을 했다. 그 상당히 큰 죄인데. 네네. 익산시에서는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제보를 듣고 이제 관련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익산시 주무부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어제 하루만 해도 그 관계에 대한 피해자들 민원이 20여 건 이상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업체 사람이 그 한 동만, 한 지역만 이렇게 영업을 뛴 건 아닐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 정도면 익산시 전방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익산시 주무부서에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피해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문의가 많이 왔으면은 소상공인들한테 문자 내지는 어떤 홍보 자료를 통해서라도 네네. 충분히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네. 절대 여기에 속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 시 행정에서 좀 해줄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뭐 피해 받은 것만 가지고 계속 접수만 받고 있다면은 네. 행정은 그럼 사고가 다 터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일괄해서 알려주려고 그런가요? 어찌 보면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통화를 오늘 오전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방송 출연하기 전까지 해봤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사건의 그 중대함을 인식을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접수를 받는 게 지난 17일부터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수없이 이제 민원들이 들어와서 다행히 그 업체 관계자와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시에서 충분한 입장을 경고를 했다라고 하고 그 업체 쪽의 어떤 피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해 규모를. 그래서 이게 익산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위법사항이 지금도 위법사항이라고 일반인들도 사실상 인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문제일지 아닌지. 근데 어찌 보면 공무원 사칭이라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물품을 결제를 받아가고 2주가 지나도록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사항을 될 수 있는데 향후 익산시의 후속 조치를 한번 지켜볼 사안입니다. 예. 이 사건도 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셔서 네네. 다음에 좀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이정희 기자님과 발빠른 취재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의 이슈와 사건 사고를 다루는 GMBTV 이슈앤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금가일보 이중효 기자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제보나 어떤 저희 시민들에게 알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래 자막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꼭 취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